인도 정치의 거대한 무대 위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역사를 써내려온 전설적인 정치 가문의 후계자이자 동시에 정치 무대가 어색해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롱하며 준비되지 않은 왕자라 부르고 다른 이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에서 새로운 인도의 가능성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순과 역설의 인물 라훌 간디의 복잡한 내면과 그의 정치적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라훌 간디라는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유산, 네루 간디 가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도의 현대사는 이 가문의 이야기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인도의 초대 총리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자와할랄 네루, 그의 딸이자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인디라 간디, 그리고 비극적으로 암살당한 아들 라지브 간디까지. 이 가문은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 속 왕조처럼 수십 년간 인도의 운명을 결정해왔습니다. 라훌 간디는 바로 이 거대한 왕조의 적통 후계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정치를 원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유학 시절 그는 라훌 간디라는 이름 대신 라울 빈츠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가문의 거대한 이름이 주는 압박감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평범한 삶을 향한 작은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런던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운명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그는 결국 가문의 부름을 거역하지 못하고 정치에 입문합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았습니다. 가문의 후광 덕분에 그는 첫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며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사람들은 왕의 귀환이라며 열광했고 네루 간디 왕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라훌 간디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언론과 반대파가 만들어낸 파푸라는 이미지입니다. 파푸는 힌디어로 어수룩한 아이 또는 바보를 뜻하는 조롱 섞인 별명입니다. 그의 어색한 연설, 종종 터져나오는 말실수들은 편집되어 인터넷 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쪽으로 감자를 넣으면 저쪽에서 금이 나오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식의 발언은 사실 상대방의 허황된 공약을 비꼬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맥락이 잘린 채 그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중의 뇌리에 그는 진지한 정치인이 아닌 웃음거리로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수천 킬로미터를 맨발로 걸으며 인도를 횡단했던 바라트조도 야트라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추운 날씨에도 얇은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채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평범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 그 순간만큼은 그는 정치 명문가의 후계자가 아닌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솔한 눈물에서 파푸가 아닌 인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라훌 간디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가장 큰 자산인 간디라는 이름이 동시에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된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 대결은 한국 사회에도 익숙한 금수저와 흑수저 논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명은 대대로 인도를 통치해온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난 왕자, 다른 한 명은 기차역에서 차를 팔며 자수성가한 서민의 아들. 모디 총리는 이 구도를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평범한 인물로 포지셔닝하며 라훌 간디를 현실과 동떨어진 채 특권만 누려온 인물로 몰아붙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서사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라훌 간디가 아무리 부패와 싸우고 서민을 위하겠다고 외쳐도 대중에게는 왕자님의 위선적인 외침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4년과 2019년 총선에서 그가 이끌던 인도 국민회에는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2019년 할머니와 아버지가 지켜왔던 가문의 심장부와도 같은 지역구 아메티에서 패배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 패배를 넘어 네루간디 왕조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정치 여정은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바라트조도 야트라처럼 대중의 마음을 얻으며 잠시 정점에 오르는가 싶다가도 중요한 선거에서 패배하며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희망의 순간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의 우유부단함과 정치적 감각 부족을 비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당내 개혁에 실패하며 리더십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국회 출석률이 저조했던 과거는 그의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거대한 언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이 만든 파프라는 프레임에 갇힌 희생양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실수와 약점은 현미경처럼 확대되고 그의 진심과 노력은 의도적으로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을 추구하는 순수한 영혼을 가졌지만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인도의 정치판과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동정론도 존재합니다. 최근 라훌 간디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단순히 패배한 정치인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반체제 투사로 재포지셔닝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나는 비록 기득권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현재의 부정한 시스템 역시 나의 적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대중의 공감을 얻는다면 그는 마침내 자신을 억압하던 프레임을 깨고 부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미련한 패배자로 영원히 기억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라훌 간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인도의 과거와 현재, 전통과 변화, 그리고 세습과 능력주의가 충돌하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이름에 씌워진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만약에라는 가정 속에 갇힌 비운의 인물로 남게 될까요?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어쩌면 라훌 간디 한 개인을 넘어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세계 정치의 복잡한 이면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